안녕하세요. 저는 터치 디자이너로 만드는 인터랙티브 세계에 대해서 발표할 이수민입니다. 혹시 여기서 터치 디자이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다행히 그러면 제가 좀 자랑을 하면서 발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게도 이제 미디어 아트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터치 디자이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퍼레이터들에 대해 소개,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미디어 파이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제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터치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터치 디자이너는 실시간 비주얼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캐나다에서 개발한 노드 기반 실시간 그래픽스 가공 및 데이터 매핑 플랫폼으로 코딩과 시각적 피드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고, 보통 미디어 아트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제가 그럼 개발 동아리에서 이 툴을 들고 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플로우 때문인데, 노드 간의 데이터 흐름이 곧 함수 파이프라인의 시각적 구현과 비슷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피드백인데,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즉시 컴파일 대기 없이 결과가 시각화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센서 및 외부 장치의 연동이 되는데, 웹캠, 마이크, 센서 등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초저지연 초신호 채널 스트림으로 매핑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썬 스크립트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노드 구조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논리나 파일 시스템 제어는 내장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 즉시 코드로 구현 및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개발 커뮤니티에서도 언급을 하면 좋은 주제일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터치 디자이너는 세 가지의 노드, 와이어,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저 작은 네모 하나를 노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독립적인 영상 기능 블록으로 기존 OOP 개발 환경의 단일 함수 및 객체와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시각적 파이프라인을 와이어라고 하고, 이렇게 와이어로 얽힌 노드의 집합체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차이를 비교한 표인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텍스트를 활용하는 반면, 노드 기반 비주얼 프로그래밍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픽 노드와 선, 데이터 흐름을 시각화한다는 점이 있고,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문법 학습이 필요하고 직관적이진 않지만 방금 것은 보신 것과 같이 직관적이고 초보자 친화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특징들도 표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터치 디자이너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라이브 공연 및 비주얼도 쓰이고, 프로젝션 매핑에도 쓰이고, 인터랙티브 아트에도 쓰이는데, 관련해서 이 터치 디자이너 툴을 다루는 강의 소개 영상인데, 그 영상이 뭔가 터치 디자이너가 어떤 건지 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서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아티스트 정민수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아트는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국내 인터넷을 하는데 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징이란 의미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풍부하고 범위적인 정보를 가능한 각 디자인, 누구나 문학 디자인을 전문성 있지만 디자인의 퀄리티를 구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플랫폼에서는 별도의 툴이나 슬로건 설정, 그리고 목표지, 디자이너 하나만으로 완성도 높은 미디어아트를 상징시킬 수 있어서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팅 메서디, 멘탈 모습은 디자이너의 기본 화법부터 반응 박스, 비주얼 기술, 밸런스 기술을 같이 탄탄하게 훈련됩니다. 방금 영상이 좀 터치 디자이너가 어떤 툴인지 설명을 하기 좋은 영상인 것 같아서 첨부를 해봤고, 그러면 터치 디자이너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노드들에는 이런 식으로 6가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쓰이는 탑, 초, 소, 넷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퍼레이터란 터치 디자이너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데이터 시그널, 아까 말한 네트워크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오퍼레이터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n개, 1개부터 6개까지 존재하면서 이는 생성 순서에 따라서 숫자가 뒤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터의 아웃풋과 인풋이 연결해 주는 게 아까 언급됐던 와이어가 있고요. 와이어는 네트워크상의 시그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들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직접 건드리면서 수정을 하면서 조금씩 값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퍼레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4개를 언급하면, 첫 번째로는 탑인데, 얘는 2D 이미지나 동영상에 관련된 오퍼레이터로 영상 블렌딩 효과, 해상도 조절 등 다양한 시각 효과를 제어하고 보통은 이제 외부에 있는 영상을 가져올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촉인데요. 얘는 시그널 제어에 관련된 오퍼레이터로 시그널의 수치나 샘플 데이터, 미디 등의 제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솝인데요. 얘도 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3D 표현에 관련된 오퍼레이터로 터치 디자이너 내에서 기본적인 3D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서클, 스피어, 튜브, 렉탱글 이런 식의 3D 모형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매트인데 3D 모델의 렌더링 시 색상, 재질감, 반사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실습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한 예제로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터치 디자이너가 안 깔려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화면 녹화를 해서 가져왔고, 어떤 예제냐면 시간과 흐름에 겹쳐서 순환하는 피드백 루프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스톱과 같은 3D 원이 있는데, 그 원의 테두리만 가져와서 그 테두리가 움직일 때마다 변형을 주고,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있게 해서 뭔가 조형물? 아까 본 영상 같은 거, 아까 보신 영상에 있는 거 비슷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3D 원을 만들고, 그 다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노이즈에서 원을 찌그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황색 박스로 묶여 있는 게 보통 지오라고 해서 3가지가 보통 같이 묶이는 노드인데, 얘네는 이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운데 있는 것은 모형을 스튜디오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바라볼지 3개 페인트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쓰이진 않고, 그래서 이 주황색 박스는 3D 모형을 스튜디오에 배치해 2D 사진으로 찍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상자는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렌더에서 나와서 피드백, 레벨, 트랜스폼을 거쳐서 컴포지트로 다시 합쳐지는 이 구조가 터치 디자이너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2D 영상에 필터 효과를 주는 단계이고, 레벨에서는 투명도를 약간 낮춰주고, 트랜스폼에서는 크기를 미세하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영상이 1초에 60번의 속도로 반복되면서 원이 중심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듯한 터널 효과의 잔상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물 자체는 이렇게 원인데 피드백이 들어간 이 원이 나오게 되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파라미터로 세부값을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금 폴리오드 값을 조작을 한 거고, 앰플리튜드 값을 조절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심화된 개념인 미디어 파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실시간 AI 좌표 모델 결합 파이프라인인데, 복잡한 COE 프레임워크 설계 모듈을 단일
터치 디자이너 플러그인 컴포넌트로 포팅하여 극도로 정밀한 실시간 인터랙티브 장치로 치환합니다. 얘의 특징으로는 이런 식 얘가 터치 디자이너에서 미디어 파이프 플러그인을 가져왔을 때 할 수 있는 걸 캡처를 해서 왔는데 카메라 영상에서 손가락 관절의 중심 좌표와 손짓 제스처 종류를 채널 스트림으로 변환시킬 수 있고 마우스,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탈하여 사용자의 유기적인 신체 손가락 자유 동작 자체를 미디어 조형 아트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제로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 터치 디자이너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기말고사 과제로 했던 내용인데 이제 설명을 하면 그 작품 설명 자체는 제스처와 디지털 아우라가 만나는 교차점을 찾아 물리적 존재의 움직임을 섬세한 시각 예술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화면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 손 움직임이 핀치 거리가 브러쉬의 위치와 크기라는 시각적 요소를 즉각 변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아까보다 좀 많이 복잡해진 네트워크를 보일 수 있는데 얘도 조금 뜯어서 하나씩 본다면 조금 설명이 많아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 얘기하면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짓 같은 거를 이미 터치 디자이너 미디어 파이프에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핀치 동작이나 포인트업 이런 손 동작을 이미 이 안에 설정해놔서 제가 그걸 하면 어떤 동작을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핀치 값을 조절하면 이 브러쉬의 값이 작았다 커졌다를 할 수 있게 해놨고 포인트업을 하면 지워지도록 할 수 있게 해놨고 덤스업을 하면 브러쉬가 수채화 브러쉬에서 바다 브러쉬 이런 식으로 변경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개의 물감에 대해서 가져온 거고 이 파란색이 아까 보여드렸던 피드백 루프인데요. 얘도 이제 잔상 효과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얘도 이제 마지막에는 웹캠과 합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고 부끄럽지만 작년에 제가 제출했던 그 얼굴이 나와 있는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조금 교체한데 손가락 크기를 늘리면 브러쉬가 커지고 피드백 루프가 있어서 화면이 이렇게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덤스업을 하면 브러쉬가 바뀝니다. 바다 브러쉬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업을 하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덤스업을 해서 마지막 브러쉬로 바뀝니다. 이런 식의 미디어 아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 디자이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 미디어 아트 테크 산업에서는 제너레이티브 AI 신경망 모델 환경이 터치 디자이너의 파이프라인 내부로 깊숙이 바인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시간 생성 텍스트 프롬프트를 인수로 받아서 저지연 노이즈 2D 이미지를 실시간 프레임으로 드로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LLM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의 API 인터페이스와 제스처를 결합해서 관객과 실제 대화하는 형태의 가변 인지형 가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웹소켓과 웹GL 렌더링 라이브러리와 웹 RTC 프로토콜을 결합해 로컬 컴퓨팅 하드웨어의 한계까지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